안녕하세요. 앞으로 타로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될 퍼플캣입니다. 오늘은 타로카드란 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은 타로카드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타로카드가 국내에 도입된 시점,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타로카드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제일 궁금해하실 점들을 제가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제일 먼저 타로카드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제일 근접한 설로 두 가지가 있는데, 타로는 흔히 이탈리아어 로타의 철자 변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퀴 순환이라는 뜻인데요. 타로카드 할 때 타와 로가 같이 엮여 있는 거 아시죠? 여기서 로타가 타로카드의 어원이 되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해요. 타로카드 각각에는 우주와 인생의 법칙, 그리고 원형을 상징하는 상징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연속성에 관해서 타로카드가 로타의 철자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신비학 연구가 쿨드 제브랑이 말하는 이집트 기원설이 있는데요. 타롯이라는 영어 말의 어원은 이집트어로 타, 법률과 로, 왕의 합성어, 즉 왕의 법 혹은 황제의 길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로 그림이 고대 이집트의 종교, 철학, 법률, 황제, 교황, 재판 등을 관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문명 배경이 되어 그려진 것에 따라 이집트에서 카드까지 기원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타로카드는 대부분 집시들이 가지고 다니는 운명에 대해서 점치는 점술에 대한 의미를 더 강하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노점이나 또는 편한 카페에서 보시는 타로카드가 아마 그런 느낌을 많이 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서양에서는 점술로도 많이 쓰이지만 심리 카운셀링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동 심리학 치료 같은 경우에는 말을 털어놓기 어려운 문제나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과 소통하기에 좋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타로카드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타로카드는 어떤 확정된 숙명적인 운명을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양 철학이나 아니면 흔히 보시는 사주 같은 경우는 운명이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고 이대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반면에 서양 철학이나 타로카드 같은 경우는 마치 한 기둥에서 나온 나무 가지처럼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운명은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가지각색으로 변한다 라는 것을 중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에 어울리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어의 바로 그 순간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그 순간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지금 UCC를 보고 있는 이 순간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의 조승우 씨가 부른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가 제일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이 순간들이 모두 특별하고 또 고유한 성격과 특질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타로카드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운명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이지 점으로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일 뿐일 것 같네요. 타로카드의 제일 좋은 것은 바로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의 잠재의식, 그리고 사고, 감정의 변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상호 연관성에 긍정적인 암시를 걸어줌으로써 좋은 운명으로 변할 수 있고 또 쉽게 내리기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암시 효과, 긍정적인 여러분의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타로카드의 명칭은 이탈리아어로 수레바퀴, 로타라는 말과 그리고 이집트어 타, 그리고 로라는
이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타로 카드는 영매이거나 신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타로 카드는 미래를 보는 신비한 도구로서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또 타인의 마음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타로 카드가 제일 먼저 들어온 시기가 언제쯤인지 알고 계시나요? 사실 이것을 따지기도 애매한 것이 대부분 보따리상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사적인 정확한 정황은 찾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입소문을 타고 전해져 온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타로 카드가 소개된 것은 영화 007 시리즈 중 70년대 초반 죽느냐 사느냐에 나온 위치 타로가 제일 먼저 소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회로 한번 죽느냐 사느냐를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007 시리즈는 지금도 쭉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만큼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80년대까지 보따리 수입상들에 의해서 일부 매니아층의 수요로 몇몇 수입이 되었었는데요. 아무래도 매니아층은 매니아층에 그치는 거겠죠. 보편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 발길이 조금씩 끊기기도 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로카드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95년을 기점으로 국내의 타로카드가 본격적인 수입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인터합의라는 국내에선 최초로 해외 타로 제작 회사와 공식적인 대리점 계약을 맺은 회사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수입을 시작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인터합의하면 사실 타로 카드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좀 큰 매장이고 그만큼 긴 역사, 국내 타로 카드의 역사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2000년대에 공식적으로 타로 카드가 드라마에 방영이 많이 되고, 또 이를 기점으로 카페도 많이 생기고 노점에 타로 카드 점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고, 또 요즘 들어서도 이제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 또는 타로를 보시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 이런 관심도 감사하고 또 타로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 따라 좀 더 안 좋게 볼 수 있는 시선은 타로 카드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또 정말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신 나머지 그대로 인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하고 또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맞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타로 카드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감정의 연결고리가 많이 얽혀있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타로를 보실 때뿐이 아니라 다른 분의 타로를 볼 때에도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에 내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라 조금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집시와 연관된 타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